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후보 사퇴 압박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까지 사퇴를 촉구하면서 파장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오늘도 다시 한번 금리를 곧 내릴 것 같은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쳤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남학생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남학생을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 사이트가 개설되면서 모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과 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던 LA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 파크가 LA시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기 위한 재단장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이아몬드 슈룸즈사의 제품이 알 수 없는 독성 물질 함유로 리콜됐던 가운데 해당 제품을 먹은 어린이들의 입원 사례가 증가하자 당국이 다시 한번 경고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후보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나왔고 민주당원인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까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롱하듯 골프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민주당 당원이자 후원자인 조지 클루니는 바이든을 사랑하지만 새 후보가 필요하다는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바이든의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주도할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강했지만 그는 그날 행사에서 목격한 바이든은 이미 토론 때와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대로는 트럼프를 이길 수 없고 그날 동시에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까지 질 수 있다며 바이든의 용단을 촉구했습니다. I didn't think people would vote for someone who was so deeply flawed. I know Donald Trump. 민주당 하원에서만 7명이 사퇴를 공개 요구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처음으로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역시 대선 필패론, 상하원 동반 패배론을 내세웠습니다. Donald Trump is on track, I think, to win this election and maybe win it by a landslide and take with him the Senate and the House. 여기에다 바이든의 강력한 우군으로 평가받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마저 나토 정상회의까지 지켜보자면서 대선 출마 여부를 더 고민해보라고 바이든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겠다면서 당장 TV 토론을 다시 하고 골프 시합도 하자는 조롱성 제안을 던졌습니다. I'm also officially challenging Cricket Joe to an 18-hole golf match right here. It will be among the most watched sporting events in history. 어제만 해도 민주당 상하원이 단체 회동을 통해 집안 단속에 들어가는 분위기였지만 하루도 못 갈 정도로 바이든의 당내 기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릴 만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뉴욕 주요 증시는 일제히 상승해 S&P 500은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넘었습니다. 임경화 특파원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오늘도 파월 의장 청문회 발언에 집중했습니다. 어제 상원에 이어 오늘은 하원에 출석했는데 파월 의장은 높은 물가 상승률만이 유일한 위험이 아니라면서 오늘도 노동시장 둔화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Reducing policy restraint too late or too little could unduly weaken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7월 말과 9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70% 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11월 대선이 금리 인하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묻는 공화당 마이크 롤러 의원 질문에 정치적 일정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Our undertaking is to make decisions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and not in consideration of other factors, and that would include political factors. 이렇게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또 한 번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기준 내일과 모레 6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잇따라 발표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 전망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물가지수가 더 냉각된 수준으로 나타나면 9월 금리 인하설에 더 힘이 실릴 거란 분석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지난달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남학생이 타고 있던 우버 차량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강도범들의 차량과 충돌해 큰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한인 학생이 하반신 마비라는 큰 부상을 입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남학생을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이 개설됐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23살의 김준호 씨. 뉴욕의 한 투자은행 회사에서 여름 인턴십을 하며 금융업계에서의 커리어를 꿈꾸던 김 씨의 미래는 하루아침에 불투명해졌습니다. 지난달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필라델피아를 방문했던 김 씨는 우버를 타고 이동하던 중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강도범 5명이 차량을 강탈한 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고 있었는데 순간 통제력을 잃은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결국 김 씨가 타고 있던 우버와 충돌했습니다. 기억하는 거는 이제 우버를 타고 가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제 구급차에 있었던 거밖에 기억이 없어요. 사고 직후 큰 부상을 입은 김 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2번의 큰 수술을 받았지만 심각한 척수 손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와 손가락 감각을 잃은 상태입니다. 회복 정도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긴 재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 씨가 피해자임에도 보험이나 소송을 통한 단기간 내 보상이 불분명하다는 답변을 받으면서 결국 김 씨의 친구들은 김 씨를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을 개설했습니다. 현재 김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모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인 금액은 7만 8천 달러에 달합니다. 총 10만 달러의 목표로 개설된 이번 모금액은 김 씨의 수술과 재활 비용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김 씨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재활을 열심히 하는 게 우선인데 재활이 되게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중간에 포기 안 하고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제 전에 상태로 최대한 가까이 돌아갈 수 있게끔 열심히 하는 게 일단 숏텀으로는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다쳐도 다시 2발로 걸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알리고 싶어요. 최근 필라델피아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만 발생한 도난 건수는 2만 1,000건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60대에 가까운 차량이 도난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경찰 인력 충원과 더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팍을 재단장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LA시는 현재 윌셔 블루버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메가더팍을 하나로 합쳐 대형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 리커넥팅 메가더팍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재 공원 중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윌셔 도로 구간을 폐쇄하고 공원 부지를 하나로 만든 후 해당 구간을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꾸며 LA시의 랜드마크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25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한 LA시 1지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원 부지 건설로 인한 교통난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지난 1800년대 후반 조성된 메가더팍은 남쪽은 호수와 대형 분수, 북쪽은 공연장과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지만 현재 2곳 모두 노숙자들이 모여있고 마약과 강력 범죄 등이 빈발하면서 LA에서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일당이 ATM 등 단말기에 불법 장치를 설치해 돈을 가로채는 스키밍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로드아일랜드주 검찰은 미 전역에서 스키밍 수법을 통해 수십만 달러를 가로챈 외국인 일당 6명을 신분도용,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루마니아, 아일랜드, 영국 출신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일당은 모두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 전역 대형 매장에 스키밍 장치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계정에서 총 30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t this point in the investigation, we've identified at least $300,000 in losses that resulted from this conduct. There were also instances in which some of the information that was taken was federal benefit information. 앞서 로드아일랜드주 브리스톨 경찰은 지난해 10월 지역은행의 ATM에서 스키밍 장치를 발견한 후 연방 당국과 함께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이후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뉴욕 등의 대형 유통업체 22개 매장에서 스키밍 장치를 발견해 회수했습니다.
한편 스키밍은 ATM 단말기 입구나 키패드 등에 설치한 불법 장치를 통해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를 빼내 복제 카드를 만든 다음 돈을 가로채는 금융 사기 범죄로 최근엔 최신 기술을 이용해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앱인 NGL에 대한 청소년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최근 1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끈 익명 메신저 앱인 NGL이 청소년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을 대상으로 청소년 서비스 중단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FTC는 NGL은 상대방에게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인 문자가 오가는 등 청소년들이 사이버 괴롭힘에 노출된 상황에서 이를 제재하지 않았으며 특히 사이버상에서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AI를 도입했다고 홍보했지만 조사 결과 이 역시 거짓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FTC는 NGL의 아동 개인정보법 위반과 과대 광고 등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한편 NGL은 엄격한 연령 제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500만 합의금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파생 금융상품 마진콜 사태로 월가에 $100억 상당의 손실을 남긴 한인투자가 빌 황 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욕 맨하튼 형사법원의 배심원단은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인 빌 황 씨의 사기와 공갈 등 11개 중 10개 혐의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1년 3월 국제금융계를 흔든 마진콜 사태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황 씨가 설립한 아케고스는 금융회사를 속여 거액을 차입한 뒤 이를 다시 보유 중인 주식의 파생 상품에 투자해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월가 투자회사들에게 $100억 달하는 손실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빌 황 씨와 아케고스 임원 등 피고인들이 각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황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버섯 초콜릿으로 불리는 다이아몬드 슈름주의 제품을 먹은 어린이들의 입원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독성물질 함유로 리콜된 다이아몬드 슈름주사의 초콜릿과 콘 과자, 젤리를 먹은 어린이의 질병과 입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정확한 어린이 질병 보고 건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미 전역 27개 주에서 30건의 입원 등 모두 58건의 질병 사례가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다이아몬드 슈름주사의 제품은 발작과 근육 경직,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리콜된 바 있습니다. 한편 당국은 해당 제품이 리콜 조치됐음에도 질병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리콜된 제품을 절대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BMW가 세단과 스포츠 외건 등 일부 모델에서 에어백 결함이 발견돼 대규모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BMW 일부 차량의 에어백 인플레이터 장치가 폭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면서 미국에서 39만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06년부터 2012년 사이 제조된 BMW 3 시리즈의 세단과 스포츠 외건 모델입니다. 당국은 에어백을 부풀게 하는 장치인 에어백 인플레이터가 폭발할 경우 차량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튀어 사망과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BMW 측은 리콜 차량을 대상으로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점검과 무상 교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원격 진료와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 출시됐습니다. IT와 원격 의료 전문 기업 사이버 MD케어는 미국의 65세 이상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앱을 통해 진료를 받는 스마트 응급의료센터 SUCC를 열고 새로운 원격 영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SUCC는 전용 앱인 사이버 MD케어를 통해 전송되는 사용자의 혈압과 혈당 등 생체 데이터를 전문의들이 공유해 빠르고 정확한 원격 진단이 가능하며 감기나 독감, 결막염, 알레르기 등 준응급질환으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RPM을 통해서 혈압, 혈당 등 이런 바이탈
레코드를 이제 저장하고 있다가 야간에 아니면 주말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저희 스마트 어전트 케어 센터를 활용하면 이제 즉시 의사하고 연결해서 그동안 기록된 그 의료 기록들을 보면서 그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이제 약국에서 이제 약을 탈 수 있는 그런 복통, 설사, 감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이제 위험하게 생각하시는 뭐 심장 질환이라든가 뭐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이제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사이버 MD케어는 보험이 없는 경우도 이용이 가능하며 미 전역의 전문의들과 연결해 휴일 없이 실시간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회원국들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통해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북러 군사적 밀착에 대한 공조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29년 만에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하는 등 안보 행보에 집중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이틀간 이어지는 나토 정상회의 첫날 윤 대통령은 독일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등 정상들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자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공유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안보 협력 제도화와 방산 분야 등에서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만나 북러 밀착에 대한 안보 공조와 함께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동북아 정세를 놓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양자회담을 마친 뒤엔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지도 관심 사안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러 군사협력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술 선진국들과의 경제 안보 협력도 함께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의대생 대부분이 학교를 떠난 상황 속에서도 오는 9월 의사 국가시험은 예정대로 시행되는데요. 졸업 예정자들 대부분이 시험을 안 볼 것으로 확인돼 내년 의료인력 수급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매년 의대 본과 4학년생 위주로 약 3,200명이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내년도 국시는 오는 9월 실기시험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런데 MBC가 입수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5.5%가 지난달까지 제출했어야 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본과 4학년 3,015명의 96.3%가 응답한 조사라 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사실상 국시를 거부한 걸로 풀이됩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지금 학교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이대로면 내년도 응시생은 수백 명 선에 그쳐 신규 전공이 배출해도 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복귀만 하면 국시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고 수습책을 내놨습니다. 추가 시험을 또 다시 한번 치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는 1학기 내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하고 수업 일수 확보를 위해 3학기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 핵심 요구에 대한 변화가 없는 만큼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MBC 뉴스 유서연입니다. 지난주 중국에선 대형 토네이도로 5명이 숨지고 주택 2,800여 채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지 이유경 특파원이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토네이도가 지나가자 건물이 부서지고 사방에 파편이 휘날립니다. 아파트 한 채를 집어삼킬 만큼 거대합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아파트 단지. 건물 유리창이 모두 깨져 내부가 훤히 보이고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那再无人了，光那屋进那风过去了，那吓得歪了，那也没有了。这窗棂那火辣辣，火辣辣，哪个在这乱火了？ 밖에 주차된 차량들은 창문이 박살났고 강풍에 뒤집혀 버렸습니다. 이처럼 토네이도로 피해를 입은 주택은 2,800여 채에 달합니다. 나무들은 몸통이 꺾여버렸고 아파트 외벽은 냄비, 나뭇가지가 날아들어 누더기처럼 변했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쓴 아스팔트 공장. 바람에 지붕과 외벽이 날아가 뼈대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옆 농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비닐하우스와 농작물 등이 있던 자리는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피해를 입은 논밭은 4,000헥타르에 달합니다. 천재지변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가입한 보험도 없어 보상받을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这个屋跟这个屋跟这个屋跟我的书屋跟这个屋全部都飞了，飞到哪都飞到那个高原了。 최근 중국에서는 토네이도 발생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푸젠성 바다에서, 지난 4월에는 광둥성에 토네이도가 불어 5명이 숨졌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토네이도가 생길 조건이 자주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토네이도를 우리나라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 재난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중국에서 토네이도로 10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중국 산둥성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삼성전자가 프랑스 파리에서 언팩 행사를 열고 7가지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링과 폴더블 폰 등 성능 개선을 넘어 AI를 접목한 신기술을 강조했습니다. 손영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4 행사에서 삼성전자의 7가지 신제품이 공개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건 갤럭시 링이었습니다. 반지 모양의 기기를 끼고만 있어도 혈압과 심박수, 수면 패턴 등 건강 상태를 24시간 관리해줍니다. 손가락 움직임을 인식해 사진을 찍거나 알람을 끌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탑재된 폴더블 폰 Z 폴드 6와 Z 플립 6는 AI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기기 자체 AI 프로그램이 외국어를 번역하고 요약까지 해 음성으로 변환해줍니다. 대화 모드를 이용하면 폴더블 폰의 듀얼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통역으로 쌍방향 대화도 가능해집니다. 기존 제품이 전화 통화에만 적용됐다면 이젠 카카오톡과 같은 주요 메신저에도 지원됩니다. 듣기 모드는 외국어 강의를 한국어로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3 역시 자체 통역 기능으로 실시간 음성 통역을 해줍니다. 외적인 변화도 적지 않았습니다. 폴더블 폰은 더 얇고 가벼워졌는데 배터리 사용 시간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Z 플립 6는 올림픽 에디션을 만들어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17,000여 명의 선수 전원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올해 중 새로운 확장 현실 XR 플랫폼 출시도 예고했습니다. Today, we are taking a giant leap forward in ways few thought possible to open the next frontier of mobile AI. 최대 경쟁사 애플도 오는 9월 자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처음으로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안어도 이번 달 AI 폴더블 폰인 매직 V3 출시를 예고하는 등 하반기 스마트폰 경쟁은 AI 성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기 성능보다 AI를 접목한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내세운 삼성의 시도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기증한 미국산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정상은 나토 정상회의 계기 공동 성명에서 미국산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 전투기들이 올해 여름 우크라이나 하늘을 날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인도하는 F-16의 물량은 60대 이상인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8대 이상이 필요하다며 추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전략적 방공 무기 체계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 기부한다고 발표했고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영국이 지원한 무기를 어떻게 배치할지는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일이라며 자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또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대러시아 포탄과 탄도미사일 소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를 큰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몰래카메라로 인한 숙박객의 피해에도 대책 마련보다 공론화를 막는 데 급급하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묵었던 피해자 중엔 옷을 갈아입거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찍힌 사례도 나왔는데요. 에어비앤비 측은 2013년 12월 이후 10년간 감시 장비와 관련된 고객 응대 기록이 총 3만 4천 건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몰래카메라 피해 건수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CNN 취재 결과 에어비앤비 내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자는 미국에서만 최소 75명인데요. 피해자 측은 에어비앤비가 몰래카메라 문제가 공론화될 것을 우려해 합의를 종용하고 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공익재단 법인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측근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우익 성향의 싱크탱크인데요. 국제사회에 일본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일본 연구상 올해 대상으로 지난해 램지어 교수가 출간한 책을 선정했습니다. 이 책은 위안부 모집과 운영의 강제성을 부정한 지난 2021년 논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램지어 교수는 사전에 공개된 수상 소감문에서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간 사람도 아니고 성노예도 아니라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늘 도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승객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섭니다. 탑승한 택시의 운전석에는 사람이 없는데요. 핸들이 스스로 움직이더니 택시가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는 지난 2022년 IT 업체 바이두에 자율주행 택시가 상용화되면서 현재는 500대 이상 운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기존 택시기사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로봇택시가 서민의 직업을 앗아가고 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우한시 운송당국에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사용 제한을 청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각지에서 자율주행 택시의 시범 운행을 허가하면서 로봇택시는 계속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Fea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만나보세요. Possibility Elevated. PCB뱅크.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야간이나 새벽에 굉음을 유발하면서 난폭 운전을 하는 폭투족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도심을 무리지어 달리며 불법 행위를 일삼는 이 오토바이 폭투족의 모습이 한 소셜미디어에 공개됐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교차로 오토바이 10여 대가 굉음을 내며 도심 한복판을 장악합니다. 바퀴에 휘황찬란한 조명을 단 오토바이들, 주행 중 폭주까지 쏘면서 광란의 질주를 펼치는데요. 난폭 운전으로 도심을 질주하던 이들은 교차로 한가운데 불붙은 폭죽을 버린 채 사라졌고요. 도로에서 야구 배트를 들고 서 있는 모습까지 목격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왜 저런 짓을 하느냐, 한심하다. 전부 다 잡아들여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혀를 찼습니다. 지난 1990년대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폭주족들의 일탈행위. 최근 들어 국경일과 기념일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경찰은 다음 달까지 폭주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도로, 저 멀리서 차량 한 대가 달려오는데 주행 방향이 좀 이상해 보이죠? 일방 통행로의 화살표 방향 보이시나요?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주오는 차량으로 길이 막히자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사람 다니는 인도로 돌진하는데요. 그러다 옆차와 접촉 사고까지 납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내리지 않는 운전자. 피해 차주가 손을 뻗어 급하게 불러보지만 망부석처럼 한참 동안 멈춰 있고요. 잠시 뒤 마음먹은 듯 사이드 미러까지 접고
잽싸게 도주하다 또다시 접촉 사고를 냅니다. 하지만 역시나 모른 척 도망가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는 예상대로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역주행의 뺑소니, 음주운전까지 너무 한심하다. 음주운전자는 예비 살인자나 다름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싸고 박주호 전력강화위원과 대한축구협회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축구팬들이 박주호의 폭로 동영상에 10,000개가 넘는 댓글을 달며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용기를 내준 박주호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 박주호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한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내부 고발에 나선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반대로 대한축구협회 공식 소셜미디어에는 분노한 축구팬들의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낸 이영표 해설위원도 박 의원에 동조하며 축구협회를 비판했고요.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역시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호 같은 후배가 나섰겠느냐며 선배로서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방송인 김신영도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청취자들과 축구 이야기를 하다가 박주호 파이팅이다라고 말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깊은 동굴 속에 갇힌 강아지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강아지 구조를 위해 동굴 탐험가들이 발벗고 나섰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밧줄에 몸을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동굴 속으로 내려갑니다. 어둠을 뚫고 한참을 내려가자 겁에 질린 채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강아지가 보입니다. 동굴 탐험가들은 15m 동굴 아래로 강아지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구조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3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강아지를 안전한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탐험가들. 눈과 다리를 다치기는 했지만 다행히 뼈 하나 부러진 곳 없이 건강한 강아지의 모습을 보고 안심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이뤄낸 기적이라며 탐험가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에베레스트에서 실종자 발견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이번엔 페루에서 실종됐던 등반가가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간 5일 페루에서 가장 높은 우아스카라는 산에서 22년 전 실종됐던 미국 등반가 윌리엄 스탬플 씨가 미라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차가운 눈과 얼음 속에 파묻혀 있어 옷과 등산화를 비롯해 로프 등 등산 장비도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페루 경찰은 품에 있던 소지품에서 여권을 발견하고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스탬플 씨는 지난 2002년 6월 2명의 동료와 동반에 나섰다가 산사태로 안타깝게 실종됐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미국 뉴햄프셔의 한 호수,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옆으로 모터보트가 빠른 속도로 원을 그리며 빙빙 돕니다. 그런데 보트를 조종하는 사람이 보이질 않죠. 이거 사고 아닌가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그 순간 제트스키 한 대가 빠르게 보트에 다가가고요. 한 소년이 폴짝 뛰어 보트에 올라탑니다. 능숙한 솜씨로 배를 제어해 안전하게 멈춘 소년. 누리꾼들은 소년의 용기가 대단하다며 빠른 대처에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